안녕하세요. 건배우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 어떤 종류인가, 그리고 어떻게 간식을 좀 구분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우리 아이들 어떤 간식 좋아하시나요?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간식 주고 계시나요? 사실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면 아이들 좋아하는 거는 뭐 흔하죠. 마트 가면 많은 거. 아이스크림, 빵, 과자, 주스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요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. 단맛을 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.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힘이 올라가는 것 뭘까요? 음, 네. 설탕이죠.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설탕만이 아니라 그 설탕과 비슷한 여러 류의 첨가물들이 또 있어요. 뭐 액상 과당, 인공 감미료 요런 녀석들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 효과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자, 먼저 설탕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. 설탕이 중독성을 갖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?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마약만큼 강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단 것을 성인이 되어도 잘 못 끊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약물하고 비슷하게 황홀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계속 찾게 되고 뭐 이런 감정들. 막 계속 참을 수 없어. 초콜릿을 먹다 보니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너무 허전해. 이런 감정들. 이런 감정들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설탕이라고 해요.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을 해서 아주 극심하게 갈망하게 되고 또 자제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쥐 실험에서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쥐한테 코카인, 마약 성분의 코카인을 주고 오레오 이렇게 과자 있잖아요. 네, 그것을 주고 쥐가 계속 그것을 계속 접하게 만든 거죠. 마약과 오레오 과자를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먹니? 하고 실험을 했을 때 그 쥐가 먼저 선택한 것이 오레오였다고 해요. 그만큼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. 게다가 이 설탕, 뭐 몸에 안 좋대더라라고 우리 다 들어보셨죠. 근데 몸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용에 진짜 안 좋아요. 미용. 콜라겐이 피부에 콜라겐 이게 탄력을 담당하는 부분. 이 콜라겐과 피부의 단백질에 설탕이 붙어서요. 세포를 딱딱하게 굳혀버리고 탄력 수준을 떨어뜨린대요. 게다가 이 설탕도 많이 먹으면 뾰루지,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데 이 또한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라는 죄송해요.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모공은 넓어지고 피지는 계속 막 줄줄 나오게 되는. 그래서 이 만성염증 또 체중이 또 막 불어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설탕을 많이 먹은 친구들한테 일어난다고 합니다. 게다가 설탕 많이 먹으면 감정 조절도 안 되지만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진짜 안 좋은 게 뇌, 뇌 활동에 그 뇌 기능을 안 좋아지게 만들어준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.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인지장애 이런 것도 설탕 섭취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또 어른들의 치매 같은 경우는 혈당 수치의 급증, 인슐린 저항에 의해서 촉발된 상태라고 보기도 한다고 하니 또 우리 감정 조절에도 영향 미친다고 하니 이제 좀 설탕을 내 아이한테 먹이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을 조금 조절해 보면 어떠실까 해요. 근데 그래서 하루에 그 설탕 권장량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권장량이 요만큼만 딱 채워서 먹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은 계속 자꾸 다른 것을 땡기게 하고 계속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고 게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여러 간식에는 설탕의 함유량이 무척 높아요. 이를테면 스무디 한 잔에는요. 이미 이틀치 하루 말고 이틀치의 설탕의 양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스무디 한 잔 마셨는데 이미 나는 이틀 동안 먹을 설탕을 다 먹은 거죠. 그밖에 뭐 탄산음료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 내 아이한테 내가 과일 주스 참 많이 사줬는데 좀 걱정이 되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이제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는 걸 고르시죠. 근데 그건 안전할까요?
어떻게 생각하세요? 무설탕 안전할까요?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. 집에서 진짜로 무설탕으로 과일 갈아서 주는 거 아니면요, 안전하지 않아요. 분명 설탕이 안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단맛이 느껴지잖아요. 그 이유는 바로 옥수수에서 뽑아낸 농축된 당인 액상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설탕은 안 들었는데 액상과당이 들었어요. 아, 근데 이 액상과당이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? 얘는요, 설탕보다 더 나빠요. 더 나쁜 놈. 근데 얘가 사실은 더 많이 쓰여요.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갔어요. 뭐 고추장, 간장 다 들어갔어요. 두유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왜 얘 액상과당이 더 나쁘냐면 얘는 옥수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설탕보다 더 쉽게, 더 손쉽게, 더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근데 얘의 그 효과는요. 우리 그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 당분을 쌓이게 해서 지방 덩어리가 간에 끼게 돼요. 그러고 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? 몸에 순환이 안 됩니다. 몸속 여기저기가 다 고장이 나요. 게다가 이제 이 액상과당? 그럼 나 액상과당 안 되겠다. 해가지고 이제 뭐 자이리톨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인공 감미료. 걔는 좀 나을까? 걔는 더해요. 걔는요. 설탕에 무려 200배의 단맛을 낸다고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거야말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굉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요. 쥐실험을 했습니다. 쥐실험. 아까 똑같이 쥐실험을 했는데 설탕만 먹인 뒤 그리고 얘는 그 첨가물 그 뭐예요?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첨가물을 먹인 쥐. 네. 그두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. 인공 감미료.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. 설탕보다 인공 감미료를 먹은 쥐가 덩치가 훨씬 더 기대한 거예요. 훨씬 더 커요.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얘는 먹어도 먹은 포만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먹게 만들어요. 엄청 몸이 비대해지고요. 일단 비주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 안에 그 몸에 진짜로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? 참 요즘 소화 당뇨도 굉장히 많고 막 되게 소화 비만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간식의 영향력이 저는 좀 많이 밀접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자, 지금까지는 제가 그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에 대한 단맛을 내는 요소에 대해서만 얘기했고요. 근데 이제 첨가물 차례입니다. 아이스크림만 얘기해 볼게요. 인공 감미료, 액상 과당, 착향료 이런 게 들어가죠. 그 밖에 유화제, 안정제, 중전제, 타르, 인공색소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. 무려 15개 이상의 첨가물이 아이스크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있으니까 원래 안 먹였지만 아토피가 없는 친구들이 사실은 동네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뭐 50% 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쟁여가지고 냉동고에 쟁여 놓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이 습진이 생겼어. 여기 뭐 아토피 증상 같아. 봐줘.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 또한 왜 그런가 하면 15개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몸속에 쌓여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겠죠. 일단 색깔을 내는 타르 색소만 보면요. 화학물질입니다. 화학물질. 석유계 화학물질. 그래서 알레르기와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. 아이스크림은 또 오래 보관이 가능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24시간 아이스크림 주변에 되게 많죠. 저는 거기를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. 왜냐? 일단 그 아이스크림이 그 24시간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보존 기간이 길어요.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. 그러면 왜 그럴까? 음식하지 않은 첨가물이 너무나 많고 그냥 덩어리이기 때문인 거예요.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거기는 진짜 아이스크림이 오래가. 근데 음, 그 보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. 저장과 보관을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우리 냉동식품도 굉장히 유통기한이 긴 것들, 그런 것들도 또한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뭐랄까, 아까 그 24시간 그 아이스크림 가게만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 아닌가 싶은데, 편의점 음식 대부분은 사실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 아이가 혹시 편의점을 너무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음, 편의점 음식만 먹인 돼지가
조산과 유산에 시달린다라는 어떤 동물 실험 결과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만 먹은 돼지가요. 아이를 못 갖 그 새끼를 못 갖거나 아니면 계속 사살이 되거나 그런 상황을 계속 겪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번식에 있어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참 음식이 아닙니다. 음식이 아니에요. 예, 요런 간식들 줄 바엔 차라리 애를 굶기는 게 훨씬 나아요. 이런 식품 첨가물들의 문제는 그 자체의 독성, 발암물질, 환경 호르몬, 게다가 신체와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어떤 영향들. 그래서 요즘에 참 뭐 소아암이나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아이들이 막 산만하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막 학력이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아이의 간식, 음식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음식을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은 네, 냉장고 문을 딱 여시고 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같지 않은 혹은 엄마 마음에 찔리는 이상한 간식류 다 꺼내셔서 버리고 '다시는 나 이거 안 사겠다. 다시는 안 먹이겠다.'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. 아 참 단맛 하나만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이 단맛도 정말 제대로 된 당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단맛이 많고 그 외에 얘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들, 얘의 색깔을 내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 요런 것들의 덩어리가 우리 아이가 먹는 간식이다. 그리고 그 간식이 내 아이 몸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서 병이 된다. 음 굉장히 좀 끔찍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아이 입맛은 4살 이전에 되도록이면 2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엄마들이 조금 더 아이가 어릴 때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챙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 아이의 간식도 조금 더 신경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